남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작은 말투나 침묵 하나에 온종일 가슴이 내려앉는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주 오래전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한 채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아침 상사가 잠깐 얘기 좀 하죠 라고 말합니다.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손에 땀이 나고 머릿속으로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갑니다. 회의는 그냥 일상적인 업무 공유였는데 말이죠. 과민 반응일까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 만들어진 생존 시스템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린 시절 많은 걸 견뎌낸 사람들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당신이 지금도 힘든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하버드 의대 아동발달센터 연구팀이 20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반복적으로 힘든 경험을 한 아이들의 뇌는 실제로 다르게 자란다는 겁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MRI로 찍으면 보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는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제대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항상 비상사태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끝없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시험 전 적당한 긴장감, 발표 전 떨림, 이런 건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만성적 스트레스는 다릅니다. 경부 시스템이 절대 꺼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이의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넘쳐납니다. 그런데 누구도 달래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괜찮아, 안전해?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반복되면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이건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실제 회로가 다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슬픈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냥 세상이 무섭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나름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방법들은 꽤 똑똑합니다. 힘도 없고 선택권도 없는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 만든 전략이니까요. 어떤 아이는 위험감지기가 됩니다. 모든 방, 모든 얼굴을 스캔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조짐을 찾아냅니다. 이게 지금 당신의 모습인가요? 어떤 아이는 평화 유지자가 됩니다. 어른들이 언제 화낼지 감지하고 모든 걸 괜찮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당신도 항상 분위기를 살피나요? 또 어떤 아이는 투명인간이 됩니다.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자기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 자기가 더 안전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읽는데 천재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는 잊어버린 채로요.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천재가 되기로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잊는 천재요. 떠날 수도, 싸울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아이에게 이런 전략들은 효과가 있습니다. 상황을 조금 덜 나쁘게 만듭니다. 생존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를 구한 것이 어른이 되어서는 문제를 만듭니다. 그 끊임없는 위험 감지는 멈추지 않는 불안으로 변합니다. 절대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아직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심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평화 유지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고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강박이 됩니다. 당신 자신의 감정은 제외하고요. 투명 인간 전략은 자기가 뭘 느끼는지, 뭘 원하는지, 심지어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픈 게 있습니다. 이건 부모를 비난하거나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붙이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로 느껴지거나 혼란스러운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패턴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이 사실 최악일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면 당신의 뇌는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나이 뇌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면 아이는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기가 더 좋고, 더 똑똑하고, 더 조용하고, 더 사랑받을 만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요. 이게 자기 자신을 보는 방식이 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라 나는 나쁜 사람이다가 되는 겁니다. 이 둘은 정말 다릅니다. 죄책감은 내가 실수했어, 고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나 자체라 실수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죄책감은 행동을 탓하지만 수치심은 존재를 공격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깊은 곳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ACE 연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드버스 차일든투드 익스피리언스, 불리한 어린 시절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연구는 17천 명 이상을 조사했고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의 상처가 오늘 아침 당신의 무기력으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어렸을 때 더 많은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훨씬 더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신건강만이 아닙니다. 신체 건강, 관계, 돈 문제 전부 다요. 우울증, 불안, 중독, 만성 통증 모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게 훨씬 더 흔합니다. 30년, 40년이 지나도요. 하지만 이게 당신의 운명이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 연구를 듣고 어린 시절이 이미 당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연구가 하는 일은 왜 많은 걸 겪은 사람이 특정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평생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당신이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정말 어렵고 보통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까다로운 건 이 모든 게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화요일에 나타납니다. 누군가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문자 보낼 때 몸이 긴장되는 방식입니다. 아마 아무것도 아닐 텐데도요. 직장에서 작은 실수가 모든 걸 잃을 거라는 증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상황이 평온할 때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입니다. 마치 다음 나쁜 일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휴식이 상쾌한 게 아니라 불편한 겁니다. 칭찬은 튕겨나가는데 비판은 며칠 동안 박혀 있습니다. 대화를 머릿속으로 계속 돌려보며 뭘 잘못했는지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도요. 이런 반응들은 밖에서 보면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렇고요. 하지만 당신의 신경계가 일찍부터 작은 신호가 큰 결과를 의미할 수 있다고 배웠다는 걸 기억하면 말이 됩니다. 문제는 성인의 삶이 명확한 위험 신호를 거의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이 빈칸을 채웁니다. 톤 변화, 침묵, 불확실성, 가벼운 갈등에 마치 위협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이걸 깨닫는 건 이상할 수 있지만 안도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망가진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당신의 시스템이 한때 뭔가를 배웠는데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많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에게 익숙한 걸 재현하며 보냅니다. 고통스러워도요. 예측 불가능한 관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혼란은 아프지만 익숙하니까요. 당신의 몸은 알고 있는 패턴에서 이상한 편안함을 찾습니다. 나쁜 패턴이라도요. 적어도 뭘 기대해야 하는지 아니까요. 또는 정반대로 갑니다. 완전히 통제하려 들고 즉흥적인 걸 견디지 못합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여전히 위험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감정적 플래시백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일반 기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기억은 과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하지만 감정적 플래시백은 기억 부분 없이 트라우마의 감정만 때립니다. 갑자기 작고 무력하고 겁에 질리고 수치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요.
명확한 방아쇠도 없습니다. 그냥 뭔가 매우 잘못됐다는 압도적인 느낌만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시백인 줄 모르니까 현재 삶에서 설명을 찾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이 거대한 감정을 이해하려고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스탠퍼드 트라우마 센터의 베셀 반 데어 콜크 박사가 말했습니다. 몸은 점수를 기억한다. 당신의 이성은 과거를 잊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여전히 반응합니다. 심장 박동, 근육 긴장, 호흡 패턴이 기억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요. 그래서 가끔은 왜 이렇게 느끼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그냥 느낄 뿐입니다. 회복하는 건 직선적인 길이 아니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오래된 생존 습관을 알아차리는 힘든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고 한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이해하세요. 그리고 계속 다르게 반응하기로 선택하세요. 당신 안에 모든 게 익숙한 걸 하라고 소리쳐도요. 안전이 진짜라는 걸 믿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꾸준하고 믿을만 하다는 걸요. 당신이 필요한 게 중요하다는 걸요. 당신이 돌봄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요. 벌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요. 전문가들은 이걸 재양육이라고 부릅니다. 어른인 당신이 어린 당신에게 필요했던 것을 주는 겁니다. 안전, 일관성, 무조건적 수용.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하면 뇌가 새로운 패턴을 배웁니다. 신경 가소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안전이 어떤 느낌인지, 휴식이 어떤 느낌인지,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배웁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자가 와도 심장이 덜 뜁니다. 실수해도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평온함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압니다. 이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당신은 몇 년 동안 패턴을 바꾸는 거니까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작은 진전도 진전입니다. 어떤 날은 잘 될 겁니다. 어떤 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입니다. 같은 문제를 다시 만나지만 매번 조금씩 더 나은 도구를 가지고 만납니다. 조금씩 더 강해집니다. 조금씩 더 이해합니다. 조금씩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걸요. 예전 같았으면 무너졌을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도망쳤을 관계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믿지 못했을 안전을 느낍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가 당신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걸 겪은 아이는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도구로 살아남았습니다. 아이가 절대 다루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다루며 엄청난 힘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마침내 쉴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가 된 어른이 안전을 지키고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맡도록 하세요. 그 작업을 하는 건 어렵지만 당신이 할 가장 어렵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상하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직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목소리를 인정하고 천천히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 시간입니다. 과거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해, 조심해, 믿지 마, 사랑받을 자격 없어. 새로운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해, 괜찮아, 믿을 수 있어, 사랑받을 자격 있어. 처음엔 새 목소리가 작고 약할 겁니다. 과거 목소리가 훨씬 크고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새 목소리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새 목소리가 기본값이 됩니다. 그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에서가 아니라 과거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정의하게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일을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엄청난 힘입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안전을 향해서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